자, 내게 왜 없지? 아니지. 파일에 저장해야지. 중3에. 자, 통계. 들어봐. 오늘은 뭐 많이 안 할 거고요. 통계가 정확히, 그러니까 통계가 뭔지, 오케이? 그거부터 할 겁니다. 통계 맨만 잡을 거예요. 오케이? 너희한테 아주 나이스지. 왜? 문제를 풀 게 별로 없을 거란 얘기야. 오케이? 좋겠네. 자, 통계라는 게 뭐냐면, 아까 그 니네가 지금 했던 말 중에 뭐 통계가 더 어렵다? 뭐 그런 얘기 했나요? 누가 그랬어요? 네가 1등이야? 뭐, 뭐, 무슨, 참나. 어, 아, 통계가 고2 때는, 고2 때 다시 한번 나옵니다. 오케이? 고2 때 선택 과목으로 나와요. 고1 때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 내용을 뭐라고 부르냐? 공통수학이라 불러요. 공통수학 한 권짜리고요. 그걸 보통 이제 원래 한 권인데 문제집들은 공통수학 상, 공통수학 하 뭐 이렇게 나눠놔요. 일반적으로 도형의 이동이라는 파트까지가 중간 아니 그 1학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집합부터 자 2학기 내용이 뭐냐면 집합, 명제, 함수, 유무리 함수, 그 다음에 경우의 수입니다.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이라는 게 그때 들어와요. 오케이? 될까? 그럼 거기까지가 끝나고 나면 이제 2학년 때는 선택 과목인데 그 선택 중에서도 선택 필수가 있어요. 수학 1, 수학 2는 필수입니다. 왜 필수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건 너희가 문과 계열로 진학을 하든 이과 계열로 진학을 하든 어떤 시험을 보든 수학 1과 수학 2는 필수로 봐요. 그리고 세 가지의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뭐 또 달라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뭐 고급 수학 뭐 이런 것들이 또 뭐 들어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직은 제대로 나와 있는 건 없고요. 현재 지금 고3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선택 과목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미적분이라는 파트가 있고요. 미적분이라는 과목이 있고 기하라는 과목이 있고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이 있어요. 보통 문과 쪽 아이들은 확통을 신청을 많이 합니다. 수능 볼 때. 이과 아이들은 미적분과 기하 둘 중에 하나를 수강을 해요. 시험을 봐요. 오케이. 미적분의 수가 이과들 중에서 월등히 많고요. 기하는 5%에서 10% 정도라고 나는 알고 있어요. 그 선택하는 과목. 근데 이제 그게 또 눈치 싸움이 생긴 게 그러다 보니까 기하가 쉬운 거야. 미적분보다 기하가 쉬운 거야. 상대적으로. 그래서 기하로 돌리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오케이. 그렇고요. 그러면 확통은 문과 아이들이 배우는 거니까 쉽겠다. 혹은 확통은 문과 성향의 아이들이 좀 더 잘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야. 확통이 쉽거나 혹은 뭐 그러니까 문과 계열이 잘하거나 아니에요. 실제로 대학교를 들어갈 때는 대학교의 통계학과는 문이과 공통으로 다 받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한 내가 이과여서 선택을 미적분을 했다고 해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확통을 안 배우진 않아요. 확통, 기하, 미적분을 다 배웁니다. 하지만 문과 성향을 그러니까 문과 계열로 가는 아이들은 확통만 들으면 돼요. 미적분 기하를 안 배워도 되지만 이과 계열 쪽으로 가는 아이들은 고3 때까지 고2, 고3 때 미적분, 기하, 확통 세 개를 다 배웁니다. 오케이. 그 중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실제로 이과지만 확통을 선택하는 아이들도 종종 있긴 해요. 그러니까 즉 무슨 뭐 과탐을 선택했지만 과학탐구 영역을 선택했지만 확통을 수학 시험으로 보는 아이들도 있기도 해요. 오케이. 확통이 그래서 그러니까 계열의 의미가 많이 없어요. 확통 파트가 첫 번째가 경우의 수고요. 고등학교 2학년 기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기준 첫 번째 경우의 수인데 그 경우의 수가 앞에 1학년 때 순열과 조합이라는 걸 배웠고요.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순열이라고 얘기를 해서 뭐 원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뭐 중복순열 뭐 이런 것들을 배워요. 또 중복조합이란 걸 배웁니다. 오케이. 조합 말고 중복조합이란 게 또 따로 있어요. 중복조합 그리고 이항정리 이렇게가 구성되어 있는 게 1단원이야. 큰 1단원이야.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단원이 확률입니다. 오케이. 확률이라는 건 결국에 확률을 어떻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확률도 이제 두 파트인데 그냥 확률의 뜻과 성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파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파트가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첫 번째 확률의 뜻과 성질이라는 파트에서는 경우의 수를 이용한 확률 계산이 주로 나와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조건부 확률 쪽은 경우의 수보다는 확률의 성질을 가지고 확률의 의미를 가지고 푸는 문제들이 주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그 개념이고요. 확률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은 통계예요. 마지막 3단원이 통계고. 오케이. 이 통계도 확률을 계산해서 그 확률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확률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갖고 다루기 시작하는 게 이제 통계입니다. 오케이. 될까? 니네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통계라는 단어는 언제 많이 하죠? 원래? 통계가 니네가 원래 보던,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봤을 때, 오케이. 통계를 가장 많이 접했던 때가 언제야? 오케이. 기상예보, 일기예보. 맞아요. 또. 그치. 그게 가장 빈번하게 많이 쓰이고요. 그죠? 근데 그보다는 임팩트 있는 건 주로 그거죠. 4년, 5년마다 찾아오는 대선 총선. 그치. 그때 누가 당선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갤럽 리서치 뭐 회사가 막 뭐 그런 거 아닌가? 그지? 그러니까 통계라는 건 결국에 이거야. 그러니까 통계가 꼭 그렇게만 쓰이지 않고요. 일반 회사들도 통계치를 많이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이재용이야. 새로운 갤럭시를 출시를 할 거야. 얘의 가장 큰 고민은 뭐겠어? 내 새 제품이 우리나라에선 얼마나 팔릴 것이며 해외에서 얼마나 팔릴 것이며 그걸 예측을 해야 그지? 그걸 예측을 해놔야 공장에서 이제 갤럭시를 이제 몇 대를 생산해 낼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사람들이 사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생산을 해냈으면 그거 다 버려야 될 거잖아. 기업 입장에서 엄청난 손해죠. 오케이? 반대로 생각보다 내가 적게 냈어. 적게 생산을 했어. 그 사람들이 막 지랄했어. 왜 없냐? 왜 없냐? 실제로 아이폰이 그랬었죠. 옛날에 한 2, 3년 전에 매물이 없다. 막 급하게 막 생산하고 막 그랬죠.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생산량 그리고 판매량을 막 예측하고 뭐 이런 것들, 오케이. 혹은 사람들이 막 그런 것도 많이 이용하죠. 요즘 요 몇 년 전부터 가장 대두되고 있는 이슈가 뭐죠? 주식은 항상 이슈였죠. 그러니까 세상이 오케이 시대가 좀 바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AI 시대에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그 AI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빅데이터죠. 그치? 그 빅데이터가 그 뭐 특별하게 뭐 빅데이터가 뭐 어마어마하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자료들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쭉 조사했던 자료들 그 통계치들 플러스 그래서 AI까지 도입을 해서 예측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에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 물건을 오케이? 내 제품을 내 상품을 사람들이 자주 접하고 자주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타겟이란 걸 잡겠죠. 우리 제품은 남녀 성별 뭐 남자가 혹은 여자가 혹은 그러니까 세대 뭐 20대, 30대, 40대 오케이? 그리고 주로 또 어느 지역 혹은 어떤 직업군 오케이? 뭐 학생들이 많이 사더라, 대학생들이 많이 사더라. 아니면 뭐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더라. 아니면 일반 뭐 회사원들 중에서도 이쪽 계열 회사원들이 많이 쓰더라. 뭐 이런 것들을 할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그리고 어느 시간대에 그리고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구매를 많이 하더라. 라는 걸 보고 그, 그 자료들을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광고를 띄우죠.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알람을 띄웁니다. 그럼 그걸 보고, 이 근처에 이게 있네? 이런 혜택이 있네? 지금 사면 뭐가 있네? 그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구매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빅데이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조금 더 세부적으로 타겟팅을 하고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언제, 그리고 어디서, 오케이. 어떤 사람들이 구매를 할 거다 생각해서 그걸 마케팅에 이용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빅데이터예요. 뭐 물론 그러니까 사기업에서는 그렇게 의미를 할 거고 정부나 뭐 이제 국가 조직기관들에서는 또 뭐 다른 여러 의미로 막 쓰이겠죠. 오케이. 옛날에는 그것들을 자료들을 다 맨 처음에는 뭘 했고 수기로 작성한 그 기록들 그걸 컴퓨터로 이동을 시켰죠. 근데 그 컴퓨터에 이동 그러니까 빅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게 데이터가 많아졌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충분히 많은 용량을 지닌 어, 하드웨어에 담고 그것들을 이제 분석하고 오케이 그래서 그걸 써먹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을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그걸 막 이용하겠다는 게 그게 빅데이터야. 빅데이터 쪽이 유망하죠.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교수님이 했던 그러니까 수업하면서 수학과 교수님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아마 한 10년, 20년 그때 당시에 한 10년, 20년 후에 포브스 성적 포브스 알죠? 그 요즘 막 그 인터넷에서 막 사람들이 놀리듯이 하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진짜 공신력 있는 잡지예요. 경제 잡지예요. 미국 경제 잡지에서 10년, 20년 후에 어느 직업군이 가장 연봉이 많을 것이냐. 2위 내가 그때 봤을 때 2위인가 3위인가가 그 빅데이터 전문가였어요. 음. 우리나라 빅데이터 쪽은 아직 조금 많이 약하지만 그 빅데이터 그래서 빅데이터 전공한 사람들이 주로 외국으로 나갔어요. 왜냐하면 외국으로 나가면 이 사람들이 최소 초봉이 1억이 넘어갔거든. 어.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는 지금 아직 안 주고 있으니까. 그래도 꽤 높아요. 지금. 왜냐하면 내 대학 뭐 그러니까 되게 여러모로 걸려 있는 친구 하나 있는데 학원의 학생이었다가 내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었다가 걔가 우리 대학교로 왔고요. 대학교 후배가 됐고요. 그리고 걔가 학원에서 알바도 했어요. 직장 동료기도 했고요. 뭐 동네 동생이기도 했고요. 뭐 아무튼 게다가 심지어 그 새끼가 진짜 미친 게 뭔지 알아? 내 군대 후임이 됐어. 우리 부대로 배치가 받았어. 군대 후임까지 달성한 5개의 관계를 맺은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가 대학교 입학할 당시에 우리 학교에 처음 그 빅데이터 학과라는 게 신설됐고요. 걔가 1기였어. 그래서 그 과에. 그래서 얘한테 이제 들리는 얘는 지금 하나카드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보통 카드사나 은행사나 뭐 이런 것들 이쪽으로 많이 빠지더라고. 빅데이터 쪽 애들은. 근데 걔네들이 이제 그 1기 애들의 학교 그 출신 애들의 그 취업이나 뭐 이런 거 봤을 때 그 아웃풋들이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거의 다
그러니까 거의 다가 아니라 다 대기업이고 취업한 아이들이 연봉이 꽤 세죠. 일반 그쪽 출신 애들이 아마 빅데이터 쪽 가면 되게 잘 살 거예요. 잘 사는 것 같더라고. 어. 네, 아무튼 그 이제 이 빅데이터나 뭐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계의 시작이 되는 게 여기서부터고요.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통계를 한번. 기억나니? 2학기 때 배울 거예요, 아마. 1학기 때 배우나? 1학기 때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 2학기 때 뭐가 있었냐면 중1 2학기 때 이거 기억나나? 줄기 그림 기억나요? 도수분포표. 어. 도수분포표 전이 줄기 그림이거든. 줄기 그림이 초등학교 때도 아닌가? 초등학교 애들도 배우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줄기 그림이 얘기하는 게 뭐 10, 13, 14, 14, 17, 18, 21, 23, 23, 27, 뭐 이렇게 있는 자료라면, 오케이? 보통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줄기, 잎. 줄기가 큰 단위, 잎이 작은 단위. 1이 있는 게 0, 3, 4, 7, 8. 오케이? 왜? 없어? 같이 봐. 2인 게 1, 3, 3, 7. 그죠? 돼요? 이런 식으로 정리했던 거 기억나나? 줄기. 여기가 큰 단위, 여기가 작은 단위. 기억나죠? 이렇게 생겼던 거. 어, 도스분포표 배웠고요. 그죠? 히스토그램, 도스분포표로 만든 히스토그램. 뭔지 알죠? 그 막대 이렇게 막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생겼던 거. 그죠? 맞아? 그래서 도스분포 다각형이란 것도 그렸어요. 중점들을 놓고 이 자식들은 내가 뭐가 있었다 그러면은 의심의 눈초리로 보네? 야, 나 진짜. 야, 내가 이걸로 야, 니네가 까먹은 거 가지고 왜 나한테 지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중점들을 연결해서. 그지? 이 파란색 도형이 나타내는 게 이제 도수분포 다각형이라는 게 있었고. 그죠? 맞나? 됐어요? 뭐 그런 것들이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통계고요. 오케이? 자, 어쨌거나 통계라는 것에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하자면 지금 하는 얘기들은 이제 너희가 배우는 모든 통계에 관한 얘기, 전반적인 얘기들을 다 할 겁니다. 다 한다는 건 고등학교 때까지 거까지의 얘기를 다 할 거란 얘기야. 자, 통계라는 행위가 사실 뭐냐면 항상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일단 내가 궁금한 자료를 모아요. 그죠? 궁금한 그 토픽에 대한 오케이? 주제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할 겁니다. 오케이? 되니? 그게 뭐 수치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정량적이라는 것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성적인 걸 쓸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근데 그것 또한 수치화 시킬 겁니다. 뭐 그러니까 정성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니네 막 그런 거 하잖아. 막 심리 테스트나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러니까 막 그 뭐 어떤 퀘스천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 그렇다, 중간이다, 아니다, 정말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점수를 매기잖아. 1점, 2점, 3점, 4점, 5점 해갖고 그거를 취합해서 뭐 몇 점에서 몇 점 이상이면 몇 사이면은 뭐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나뉘잖아. 그것 또한 원래는 그 질문은 뭐였어? 정성적인 거였어. 오케이? 됐니? 그러니까 수치화된 게 아니잖아. 오케이? 하지만 그거를 뭘로 변환시킨 거죠? 정량적인 자료로 변환시킨 거죠. 오케이? 수치를 다루는 게 통계가 편해서 그런 거야. 알겠니? 아무튼 자료를 수집을 해요.
그 수집된 자료를 뭐 할까요? 수집된 자료를 그 다음 뭐 할까? 니네가 자료를 모았어. 오케이? 어? 아이씨! 야! 자료를 본다. 자료 수집, 자료를 본다. 야, 이게. 야, 그거 아니잖아. 자료 분석. 그죠? 자료를 써먹어야죠. 오케이. 근데 그 행위들 전에 먼저 뭐부터 하는 거냐면 자료를 정리부터 하는 거야. 알겠니? 그치? 너희 집 잘 안 치우지? 방 잘 안 치우지? 그러니까 정리라는 단계를 빼먹는 거지, 너희. 자료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정리된 자료를 분석하는 겁니다. 오케이? 돼요? 그리고 나서 그래, 그 분석된 자료 분석해서 뭐 하게? 그걸 내가 갖고 있으면은 뭐 갖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럼 내가 변태야? 오타쿠야? 그잖아. 자료를 활용할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자료를 수집하는 내용들은 우리한테 묻진 않을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주어져 있을 거야. 아니면 이 자료를 수집한 내용들을 간단한 경우의 수를 써서 자료를 수집한대요. 됐니?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자료를 정리하는데, 자, 이 정리하는 기법이 우리가 맨 처음 배운 게 줄기, 잎그림이라는 게 있고요. 됐니? 그리고 도수 분포표라는 게 있었어요. 도수 분포표를 가지고 또 만들었던 게 히스토그램이라는 게 있었고요. 또 도수 분포 다각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건 도수 분포표를 시각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될까? 그리고 뭐야? 세 번째. 도수 분포표에서 또 발전해서 뭐도 있었냐면 상대 도수 분포표라는 게 있었어요. 그 각 도수를 전체 도수로 나누는 거야. 오케이. 상대 도수라는 게 그래서 소수, 퍼센트로 바꿔놓는 거야. 알겠니? 됐니? 자, 이 상대 도수 분포표라는 걸 고등학교 때도 배우는데 용어가 달라집니다. 그걸 뭐라 부르냐면 확률 분포표라고 해서 다시 배워. 됐니? 사실 결은 같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중학교 때 얘기고요. 될까? 자료를 정리하는 기법이. 고등은 딱 두 가지를 배웁니다. 확률 분포표.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걸 배울 거예요. 잠깐만. 내 도수 분포표가 뭐였는지 기억나지? 저 이렇게 생긴 놈이었어요. 별량 x와 도수 fx. 오케이. 별량이 뭔지 혹시 기억나나요? 그치, 보통 그렇게 얘기한다고. 변하는 양이라고. 맞는데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게 바보가 돼요. 뭐냐면 별량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나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별량이라는 게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이 별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자료에서 출현하는 값이야. 오케이? 예를 들어 1, 2, 2,
3, 3, 3, 4, 4 이렇게 있었다고 칠게. 자료가. 오케이? 자, 그러면 자료에서 출현하는 건 1 있고 2 있고 3 있고 4가 있어요. 그죠? 돼요? 자, 도수라는 건 그게 몇 번씩 등장했냐. 빈도수를 의미해요. 1은 한 번 등장했죠. 2는 몇 번 등장했어? 2번. 3은 몇 번? 3번. 4는 몇 번? 2번. 합은 그래서 몇이 돼? 총합은 8번이 되네요. 그지? 되니? 자, 이걸 상대도수로 만든다는 거 전량 상대도수 P라고 얘기를 하면 1, 2, 3, 4가 등장을 했는데 그럼 전체 8로 나누면 된다고. 8분의 1, 8분의 2, 8분의 3, 다시 8분의 2. 합은 몇? 1. 항상 상대도수의 총합은 항상 1일 거야. 그치? 너무 당연하겠다. 그치? 됐어요? 이걸 이제 고등학교 때는 확률 분포표라고 부르는 거고. 알겠니? 이렇게 정리하는 기법이 되니? 도수 분포표 우리가 지금 계속 다룰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자료를 분석한다는 건 됐니? 자료를 분석한다는 건 결국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사나라는 사람을 분석할게 라고 얘기하는 것의 숨은 뜻은 뭐야? 그러니까 거기에 진짜 의미는 뭐야? 사나라는 사람이 가지는 성격, 성향, 그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해 간다는 거 아닐까? 맞아요. 이 사람의 특징, 오케이? 이 사람의 장점, 이 사람의 단점,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한다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자, 자료의 성격을 파악한다는 건데, 됐니? 그럼 그 자료의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무엇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겠냐? 라고 얘기를 한다면 두 가지예요. 대표값이라는 게 있고요. 됐니? 산포도라는 게 있습니다. 오케이. 대표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그 자료의 성격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이야. 대변하는 값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나가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죠? 시험 성적 보고 그 성적 점수를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점수들의 뭐까지 내면 평균까지 내버리면 그치? 아 얘가 이 정도 하는 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맞아? 자 대표값은 첫 번째 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그치? 그 평균값 그러니까 평균을 보면 아 얘가 어느 정도 실력을 가진 아이구나가 바로 보이니까 그죠? 됐어요? 오씨 벌써 30분이 지났어? 자 근데 중앙값이라는 것도 이제 배울 겁니다. 그리고 최빈값이라는 것도 배울 거예요. 중앙값은 뭐냐면 별량 있잖아. 자료에 출연한 값들 별량 있잖아. 그 별량들을 크게 작은 순대로 쭉 순서대로 썼어. 되니? 그랬을 때 가운데 있는 값이야. 때로는 평균이 중앙값보다 역할을 못할 때가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대표값으로서 평균보다 중앙값이 쓰일 때도 있어. 일반적으로는 평균이 쓰이지만. 오케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언제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동네에 갔어. 뭐 A동에 갔다고 칩시다. 오케이? 내가 도둑이야. 근데 나는 좀 지능적인 도둑이야. 오케이? 그리고 정의로운 도둑이야. 내 티 아니고요. 그 뭐냐면 좀 그래도 없는 살림에 있는 사람들보다 좀 잘 사는 사람들 집을 터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 나름 정의롭죠. 자, 그래서 먼저 자, 그리고 나는 스마트한 도둑이라서 먼저 그래서 조사를 합니다. 사람들의. 뭐, 이 집 저 집 물어봐요. 자, 설문조사 나왔습니다. 당신의 월 평균 수입은 얼마입니까? 오케이. 쭉 했어요. 쭉 재봤어. 그랬더니 예를 들게. 이 동네 평균이 오케이? 한 가구당
평균적으로 한 1,000만 원을 번대. 오씨, 오케이, 이 동네 부자야. 아무 집이나 가서 털면 되겠다.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집에 있는 게 없네. 우리 집보다 가난해 보이는데. 아씨, 나왔어. 오케이. 또 그 옆집을 갔어요. 옆 동네 옆집을 갔습니다. 옆 건물을 갔습니다. 그래도 가난해 보여. 아씨, 뭐야? 통계를 잘못 냈나? 봤어. 아, 문제는 뭐였냐면 그 동네 사람들은 뭐 그렇게 잘 살지 않아요. 사실. 뭐한 달에 한 2, 300을 번다고 칩시다. 근데 어떻게 1,000까지 왔지? 한 명이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딱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이건희였던 거야. 이건희 하나 때문에, 그치? 이 사람들의 평균이 확 올라갔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잘 버는 건 아닌데 얘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그 이건희를 제외한다면 예를 들어 한 400이었다고 칩시다. 평균이. 하지만 이 새끼 때문에 갑자기 1,000으로 올라갔어요.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자료들, 그 자료에 나오는, 오케이, 별량 중에서 되게 극단적인 별량이 존재한다면 그건 평균이 의미가 상실하지. 들리?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오케이, 한 달 평균이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게 정말 이 마을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이냐? 아니거든. 그잖아. 들리? 그러면 그때 뭘 쓰는 거야? 중앙값이라는 걸 쓰는 거야. 오케이. 딱 중앙에 있는 값이 오히려 평균보다는 더 나은 역할을 할 거라는 거지. 그럴 때. 이건 자료가 극단적일 때 써요. 됐니? 자, 최빈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는데, 최빈값은 이건 내가 조사하는 자료에 쓰임새에 따라 쓸 거야. 최빈값은 뭐냐면 자료에 출연하는 값들 중에서 가장 많이 출연한 값이 뭔지를 세는 거야. 그럼 자, 평균이나 중앙값은 딱 하나의 값만 있어야 돼요. 최빈값은 여러 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5도 10개가 나왔고 6도 10개가 나왔어. 나머지는 뭐 10개보다 작았고. 그러면 최빈값은 5와 6 두 개가 될 수 있는 거야. 알겠니? 됐어? 자, 자료의 쓰임새에 따라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신발 가게 사장이야. 됐니? 그래서 사람들의 발치수의 평균, 오케이? 처음에 그걸 생각했는데 아니, 그게 의미가 없었어. 그보다는 뭐 어느 신발 치수를, 그러니까 발 크기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재는 게 더 중요하잖아. 그래서 그거에 맞게 내가 항상 내 창고에 재고를 어느 정도 마련해 놔야, 그치? 사람들이 왔을 때 재고가 다 떨어졌는데요 해서 발걸음을 돌리지고, 그리고 나서 우리 매장에 다시는 안 오고 막 그런 것들을 면하려면, 그치? 내가 알고 싶은 건 평균이 아니라, 그치, 최빈값 아닐까? 이 치수의 사람들이 가장 많더라 라는 걸 알고 그걸 위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럴 때 최빈값이라는 걸 사용해요. 됐니? 자, 근데 대표값이라는 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산포도라는 게 또 있어야 된다. 뭐냐면 음 이거야. 봐봐. 다시 내가 사나가 공부를 얼마 하는지 알고 싶었어. 오케이? 그래서 야 너 지금 과목 평균 다 해서 그래서 평균이 얼마야? 라고 물었어. 선생님 저 80점이요 라고 얘기를 했어. 아, 그러면 이 정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 됐니? 근데 되게 언짢았어. 그래서 얘를 전 과목을 수업해 주는데 되게 언짢았어. 왜? 이 새끼가 수학 한 80점 정도면 수학 한 이 정도 난이도로 이제 가서 준비해서 설명하면 되겠다. 갔는데 졸라 집중 안 해. 너무 쉽대. 쉬워서 안 봐. 오케이? 아씨, 그러와서 국어를 가르쳤어. 한국말을 몰라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 존나 어렵대. 그래서 막 또 수업을 막 열심히 안 들어. 자, 무슨 얘기야? 평균이 80점이지만 그 80점도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얘는 수학은 100점이었던 거야. 국어는 한 3, 40점이었던 거야. 그지? 평균이 80점인 것도 중요하지만
평균으로부터 각각의 자료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도 되게 중요한 자료 아닐까? 그치? 됐어? 그러면 그 평균과 떨어진 정도가 적을수록 좋은 자료겠네. 그치? 됐니? 그 평균과 떨어진 정도를 체크하겠다는 게 삼포드야. 자, 첫 번째 편차라는 게 있어요. 편차라는 건 뭐냐면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야. 됐어요? 근데 잘 생각해봐. 편차들의 총합은 항상 몇이야? 0이야. 왜? 평균이 여기 있었다는 건, 그치? 편차가 양수인 게 요만큼 있었으면 그대로 편차가 음수인 게 요만큼 있었기 때문에, 그치? 가운데가 딱 여기에 평균이 됐다는 얘기 아닐까? 맞죠?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야. 그래서 편차 가지고는 뭘 할 수가 없었어. 수치화 낼 수가 없었어. 자,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분산이란 걸 만들어냅니다. 분산은 뭐냐면 편차의 음수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서 편차 제곱의 평균을 내는 거예요. 될까? 편차를 제곱해요. 그럼 다 양수가 될 거 아니야. 걔네들의 평균을 낼 거야. 오케이? 됐니? 근데 이 편차 제곱의 평균을 해보니까, 오케이? 이걸 다시 해보니까 제평 평제가 되든 제곱의 평균, 별량의 제곱의 평균을 내고 빼기 원래 평균의 제곱을 한 거랑 같아지더래. 이걸 이제 분산의 제2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될까요? 됐어요? 자, 표준 편차 라는 게 있는데 분산은 어쨌거나 제곱한 거잖아. 자료가 왜곡됐다고. 다시 루트를 씌워준 거야. 분산에다 루트 씌운 게 이제 표준 편차입니다. 오케이? 이걸 보고 분산이 크면 클수록 안 좋은 자료겠네. 분산 표준 편차가 그지? 분산이 작을수록 좋은 자료겠네. 그걸 이제 계산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오케이? 자, 자료의 활용은 다른 자료와 비교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면 다른 자료와 비교한다는 게 혜민이가 그리고 다경이가 수학 3점을 받아왔는데 혜민이가 60점이 나왔대. 다경이가 80점이 나왔대. 액면가로 봤을 때는 그치 혜민이가 더 못했잖아. 서로 다른 학교인데. 오케이. 근데 알고 봤더니 혜민이네 학교 시험이 졸라 어려웠어 이번에. 평균 막 10몇 점대야. 근데 60점 맞았어. 존나 잘한 거야. 그치? 다경이네 학교 시험이 너무 쉬웠어. 이번에 평균 90점이었대. 80점이 나왔어. 평균보다 떨어지니까 못한 거지. 그치. 이건 그냥 액면가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두 집단에 있을 때. 오케이. 그러면 그걸 다른 자료와 비교할 때 표준화라는 작업을 할 겁니다. 오케이. 되니? 그리고